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풀이에 앞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잘 보았습니다. 참신하고 재미있는 답변들도 많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말을 왜 욕이라고 여겼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욕이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웃기신 애가 일반적으로는 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담화 상황 안에 놓이게 되면 충분히 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앞뒤 발화나 배경 지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비록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가령 말을 하는 남자의 표정이 매우 모욕적이었다면 그런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 혹은 그 말에 담겨 있을지 모르는 무시하고 얕보는 듯한 억양, 어조 같은 반언어적 요소, 그것도 아니면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공간이 공개적인 장소여서 여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뒤 발화나 배경 지식, 비언어, 반언어, 장소 등 발화 외적인 이 모든 요소들을 포코니에는 담화 상황이라 부르고, 이것이 언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통상 우리는 말의 의미를 담아서 전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언어 그 자체보다 그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의미가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은 인지적 조작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들은 그럭저럭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인지적 조작이라는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서서히 그 형태가 드러납니다. 사실 이것이 반복 읽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인지적 조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부분은 본문 첫 단락 끝부분이었는데요. 언어 의미 연구는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의 해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었는데,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언어를 통해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연구는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인지, 즉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행위, 이 인지 행위를 조작,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가. 정리하면 어떤 말을 듣고 무언가를, 즉 발화 그 자체만이 아닌 발화 외적인 상황들을 알아차리는 우리의 이 인지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의미를 구성하는가,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 언어 의미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인지적 조작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텍스트로 가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반복 읽기의 강점입니다. 꼭 경험해보세요.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까요? 1번 문제. 언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명제. 각각의 이름 앉는 이유. 낱말 무한. 이 내용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명제. 저는 이런 문장을 아주 싫어하는데 비경제적이지 않다면, 이거 경제적이라면 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바꾸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개별 사물 경제적이라면 집단 낱말 필요 아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 적절한가요? 이 글의 핵심은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비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가 개별 낱말을 주장했다면 글쓴이는 집단 낱말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집단 낱말, 즉 일반적 용어의 사용을 주장한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 개별 낱말 무한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유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데요. 사물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에 대한 깨달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에게 사물 공통 일깨움, 즉 언어적 사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언어적 사유 능력 때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낱말 필요의 이유가 경제성만이 아니라는 얘기이므로 2번 명제는 틀렸습니다. 3번 명제. 키워드는 집단 이름 주목, 개별 사물 다름 간과, 이 정도인데요. 이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지적하고 글쓴이도 인정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 동일시의 오류 기억하시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요. 4번 명제. 개별 사물 유사점, 집단 낱말 필요. 이번 명제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개별 사물들 각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점,
즉 유사점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표현하는 집단 낱말도 필요하다. 이쯤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명제, 사람들 유사점, 집단 낱말 사용. 말만 살짝 다를 뿐 4번 명제와 똑같네요. 적절합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시각에서 기억, 왜 같은 강 사용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주장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 자신의 근거는 뭐였죠? 우리는 그냥 강이라 표현하고 말아버리는 순간순간의 강의 실제 모습은 같은 강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이라는 집단 낱말, 즉 일반적인 용어 말고 매 순간 그때그때의 강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기준 위에서 보면 특정한 순간 강의 모습은 실제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정답 3번이네요.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이 실제로 같지 않기 때문에. 3번 문제. 니은, 동일시의 오류. 예로 적절한 것은 1번 명제, 사나운 개 다음, 개, 가지 않으려 함. 이거 제시문에 나온 미국 사람 얘기하고 똑같죠? 몇몇 미국 사람 다음, 미국 사람, 또 미국 사람이냐며 만나려 하지 않음. 같은 구조입니다. 동일시의 오류에 해당하네요. 2번 명제, 좋은 재료들만 약, 몸에 좋을 것. 이것은 결합의 오류,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즉,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부분들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합성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잘하는 선수들만 팀, 언제나 잘할 것. 2번하고 같죠? 결합, 합성의 오류입니다. 4번, 1등 학교, 어떤 고등학생, 공부 잘할 것. 이것은 분해의 오류입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꼭 전체의 속성이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5번, 버스 승용차보다 연료 많이. 우리나라 버스 전체 승용차 전체보다 연료 많이. 이건 무슨 오류라고 해야 되죠? 범주도 혼동하고 있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오류 그 자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귿, 동전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원관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조관념인 동전의 원관념은 무엇일까요? 디귿의 다음 문장을 보면 세상도 그러하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동전의 원관념은 세상입니다. 즉, 세상은 양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 전체의 내용을 문맥으로 이 양면이란 말을 풀어볼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틀린 말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세상이 매 순간 그렇게 변하기는 해도 세상의 사물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글쓴이의 주장이 머물러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양면입니다. 매 순간 변화와 공통점. 사물들, 즉 세상은 이렇게 양면을 가집니다. 그러니 동전 양면, 즉 세상 양면은 매 순간 변화와 공통점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분석해 볼까요? 플라톤 완전 형상 존재, 일상 사물들, 형상 불완전 복사인데요. 한 번 더 풀어보면 일상의 사물들은 완전한 형상을 복사하긴 했으나 불완전하다. 이 정도입니다. 플라톤의 생각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왜 저렇게 말했죠? 이유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런 것은 뭐였죠?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이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의해 변화되는 사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물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물을 변화시키는 사물입니다. 플라톤의 용어를 빌리자면 완전한 형상 같은 것이죠. 보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플라톤은 이 완전하고 초월적인 형상이 이데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해버렸죠. 그리고 순간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성주의는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선험적인 이성을 중시한다면 경험주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경험, 구체적인 감각들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지식의 토대, 사유의 토대가
선험적 이성이냐 구체적인 감각과 경험이냐 하는 것인데 전자의 플라톤을 들 수 있다면 후자의 헤라클레이토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1번 명제. 헤라클레이토스에게 형상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에겐 현실이 전부이니까요. 2번 명제. 플라톤의 형상이라는 말을 헤라클레이토스의 언어로 풀면 사물의 공통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공통점에 주목할 때 우려되는 것이 뭐였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동일시의 오류를 거론할 것이라고 네 번째 단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번 명제. 플라톤의 형상, 즉 강의 형상은 완전하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강의 모습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띱니다. 보기에 따르면 바로 형상이 불완전하게 복사되었기 때문인데요. 플라톤은 3번 명제처럼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상의 불완전 복사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의 강물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명제.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 맞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건 없다고 주장한 것이고 플라톤은 그게 바로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5번 명제. 플라톤의 형상, 사물 특성 공통, 즉 사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이 플라톤의 형상인 것입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시간에 안내한 대로 사실명제와 의견명제, 사실의견명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실과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소만 가지고 있는 명제는 사실명제, 의견 요소만 가지고 있는 명제는 의견명제, 사실을 제시하고 이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명제는 사실의견명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사실은 뭐고 의견은 뭘까요? 명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언어와 매체 3차 시의 강의 영상은 2개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너무 쉽죠? 참입니다. 그럼 이 명제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명제입니다. 명제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3차 시의 강의 영상은 그 개수가 너무 많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앞에 사실명제만큼 빨리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이 명제의 종류는 뭘까요? 이 명제가 바로 의견명제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윤병기는 곱슬머리에 쌍꺼풀이 있다. 이 명제는 사실명제이며 참입니다. 그럼 누가 이 명제의 참 거짓을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저를 잘 아는 학생일 겁니다. 즉, 윤병기 텍스트를 지배하는 학생이겠죠. 그러나 저를 보긴 봤어도 한두 번 봤거나 그것도 스치듯 지나가며 봤던 학생이라면, 즉 윤병기 텍스트를 지배하지 못하는 학생은 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쉽게 판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견 명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윤병기는 잘생겼다. 이 명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고요? 네, 거짓 하면서 영상을 끄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영상 틀어주시고요. 이 명제는 의견 명제입니다. 참 거짓을 판단하려면 우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할 때 참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았던 의견 명제, 언어와 매체 3차 시의 강의 영상은 그 개수가 너무 많다. 많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 명제는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생겼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처럼 말이죠. 그래서 의견 명제의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언어와 매체 3차 시 강의 영상은 2개입니다. 많고 적음의 기준이 3개라면 개수가 많다는 이 의견 명제는 거짓이 되고요. 많고 적음의 기준이 1개라면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보편상식 일반이라는 이 말만 우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의견 명제는 뭘까요? 한 명제 안에 사실 요소와 의견 요소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언어와 매체 3차 시 강의는 2개인데 그 개수가 너무 많다. 이게 사실 의견 명제입니다. 그럼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실 부분, 즉 강의가 2개인지 먼저 살펴야겠죠? 개수 많다. 이 의견 부분은요? 네, 이건 기준에 따라서 진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보편상식 일반, 이것을 따르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로 명제에 관한 설명은 일단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기준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이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사실명제와 의견명제, 사실의견명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오늘의 수업 목표 달성입니다.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독서교재에서 사실명제와 의견명제, 사실의견명제를 각각 하나씩 찾아 오늘 공부한 수업 내용, 깨달은 점과 함께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